지난 시간에 농지연금 굉장히 따끈따끈한 정보 그리고 실제 투자 사례 재밌게 이제 우리 소장님한테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좀 경매 공부 이것도 이제 좀 알아야지 돈을 버니까 경매 공부를 좀 어떻게 좀 접근하면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고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네. 이제 앞전에도 그런 전 한번 얘기한 기억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현재 제가 처음 경매 시장에 입문했을 때와 달리 저희가 경매 시장 입문했을 때 사실 경매의 교육 기관들이 아주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매 책도 네. 극히 일부였고요. 그래서 정보 자체 그런 불균형으로 네. 가뜩이나 경매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인식이 좋지 않은데 경매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교과서도 부재한 시대였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주변에 경매 교육기관들이 널려 있다라고 할 표현할 정도로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많고, 예. 경매 관련 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예. 그렇게 책이 많아서 지금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보의 빈약이 아닌 정보의 홍수를 염려하고 걱정할 정도로 홍수에 떠내려가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이듯이 네. 이 많은 교육기관과 정보가 바로 나의 그런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결국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소비자의 몫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크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교육기관에서는 학교 예. 부설기관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또는 백화점 같은 문화센터 등이 이제 이런 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또 학원 같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온라인상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이런 동아리 수준으로 해서 이제 교육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각자 교육기관들은 서로가 경쟁력이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의 옥석은 네. 참여자가 가려야 되니까. 네. 제가 옥석을 가리는 작은 기준 중에 하나는 일단은 어디에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이제 거리적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테고요. 예. 몇 시간씩 이동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예. 가장 가까운 데서 일단 기관을 선별하는데 예. 이때 이 조건이 제일 먼저는 강의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의의 그런 커리큘럼. 예. 어떻게 편제를 하고 있는지를 일단 이걸로 변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의 커리큘럼상의 강사진들의 좀 면면도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그러면은 좀 간접적으로는 그게 좀 걸러진다는 걸러질 거죠. 수 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 또 예. 검증 안 된 전문가도 많이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혼자 또 책을 읽다 보면은 또는 독학을 하다 보면 약간은 또 오류에 약간 빠질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우리 경매 소장님 한번 자문을 또 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동아리 좀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사람하고 좀 같은 취지로 좀 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이 좀 스터디를 해보다든지 주말에 네네. 통화라든지 요즘은 이제 화상 시스템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아직은 조정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이제 경매가가 떨어져야 이제 조금 IMF 같이 좀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하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저도 그동안에는 쉼 없이 그 우리 부동산 가격, 정확히 부동산 모든 부동산은 아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주거용, 특히 이제 주거용도 아파트, 네. 이제 아파트도 서울 등 대도시권 위주로 네. 이렇게 거침없이 달려왔는데요. 물론 이제 뭐 요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생각은 각각이 다릅니다. 네. 앞으로도 거침없이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는 그 거침없이 달려온 걸 멈출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이제 조심스럽긴 해봅니다.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또 올 수도 있다. 예,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뭐, 숨도 쉬지 않고, 계속 쭉 올라왔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피로감도 쌓일 때가 된 것 같고요. 네. 제가 쉬운 말로 피로감이라겠지, 뭐, 피로는 숙면을 취하면 풀리는데, 이 부동산의 피로감은 숙면으로 취하는 부분이 아니라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경제 참여자들의 그만큼 자산 가파르게 가격의 두 배가 하방이 돼야 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가볍게 쓸 주제이거나 용어는 아니죠. 제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감내할 수준을 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도 올랐으니까 오늘 또 오르고 내일 또 오른다라고만은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현 시점에서는 공감력이라든가 설득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네, 그렇죠. 보고요. 이랬을 때 이제 우상향일 때는 뭐 경매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흑묘백묘론을 인용한다면 오히려 우상향일 때는 경매 아닌 시장에서 더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네. 그런데 금매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걸 네네. 잡거나 뭐. 예. 그런데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이제 그때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묻혀있던 경매 시장이 예.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시점이 도래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때가 임박해가지고 막 허겁지겁 경매에 뛰어들기보다는 현재 시점, 지금 시점부터 차분하게 이제 경매 관련 입문세도 한번 옛날에 봤다가 놓았던 걸 다시 한번 일독도 하고 그리고 자기 어느 정도 이제 과정이 돼 있다면은 중견 이상이 됐다면 좀 심화 과정 책도 그동안에 놓았던 책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경매 시장에 그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장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파트 가격은 지금 거의 뭐 더블이 됐고 두 배가 됐고 했는데 반면에 경기가 위축이 돼서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자영업자는 어려워서 상가들은 지금 뭐 그냥 제 느낌에는 크게 거들떠보질 않는다 이제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상가가 이게 유찰가가 계속 낮아지고 정말 뭐 동대문이라든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를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기회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상가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저도 계속 저쪽 상가 중에서도 그 테마 상가형처럼 이렇게 이제 오픈 상가들이 있죠. 벽체의 구분 없이 우리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대형 마트에서 보듯이 이런 상가의 구분 상가들은 고전이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구분된 거, 우리 호수별로 이제 이런 상가들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부침이 덜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단 이제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이고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직접 그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해서만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구분 상가들도 꼭 1층 전면부에 있는 분양가도 비싸고 권리금도 비싼 데보다는 오히려 이제 후면에 있는 이제 그런 건물에 있는 상가들이 오히려 그동안에는 의면을 받았는데 이제 새로 뭐 각광을 받는다는 말은 조심스럽지만 여튼 그런 데 있어서 비어 있는 상가들이 사람이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예전에는 사실 감히 뭐
3, 4억, 4억짜리 상가를 가격이 일단 내리기 전에는 비쌌으니까 못 사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인력이 됐다,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당장 그 오프라인에서 고객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비대면 서비스는 그렇게 어떻게 매력 있는 가격에 왔을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 4, 5억 할 때는 이제 못 사도 1, 2억 할 때는 또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추세라서 다들 뭐 또 사람들이 관심 있게 물려가는 데는 관심이 더 있는데 자꾸 떨어지고 뭐 지금 어렵다 하니까 다들 또 섣불리 안 움직이지 않나. 예. 참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좀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 돈을 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특히 경매 시장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그 경매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동안 이제 좀 경매 이 분야에서 굉장히 일가를 이뤄 오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임점이라고 하나요? 이제 현장에도 발품 팔아 다니시고, 그런 노하우 좀 살짝 어떤 식으로 좀 그쪽 현장에 나갔을 때 부동산 정보 파악한다든지, 그러니까 경매 그 법원 정보 뜬 거와 또 실사를 나가서 어떤 팁 같은 거 좀 그런 게 있나요? 완전히.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아직은 아마추어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크게 이제 뭐 주거용 부동산은 뭐 일반인이나 저나 그 현장을 보는 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단지 규모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네. 접근성이라든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편의시설이 아닌 혐의시설의 유무라든가, 이제 이런 학교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브랜드라든가 이제 이런 평형대 구성 등을 통해 등등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제일 이제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 이제 상가들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경매에서 방문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는 상가는 그래도 저나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데는 큰 편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고평가되어 있느냐 아니 정도만 그 가중치를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의 적지 않은 상당수는 사실 그 장사를 이제 뭐 하지 않거나 공실이거나 네. 이제 이런 유형의 물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은 애초부터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비어 있는 물건이었거나 네. 처음에는 들어오셨는데 장사가 안 돼서 네.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거의 폐업 수준에 네. 방치된 이제 이런 유형의 물건인데 결국 이제 이런 것은 내가 상가는 왜 상가 경매를 하느냐가 첫 번째 임장의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뚜렷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임장을 해야 되고. 실제 자영업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매로 싸게 닥달받아서 네. 그래서 제3자한테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을 목적이냐에 따라서는 아마 그 분석의 포인트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 이제 토지는 또 다른 문제이죠. 네. 이제 토지는 물론 이제 또 산지냐 농지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 우리가 땅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이 토지를 농사를 짓기 아니면 개발 목적이거든요. 이제 궁극적인 건 자기가 집을 짓는 게 저는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귀결체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가 임야이지만 내일은 집은 꼭 살림집이란 무슨 주택 창고가 돼도 마찬가지고요. 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땅 가격이 궁극적으로 정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전 포인트를 두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제일 먼저 조건이 이제 진입 조건은 도로라든가 이제 뭐 맹지가 아니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목 본포도 경사도 숲이 울창하면 또
허용이 안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예. 보존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결국은, 토지를 우리가 낙찰받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 토지상에 건축을 염두에 두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땅을 바라봤을 때 좀 시야는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그 경매 공부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조금 계속 쌓아가고 좀 다양한 케이스를 나름대로 좀 메모도 해놓고 약간 그거에 대한 관련한 자료도 찾아보고 케이스별로 그렇게 좀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나가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예, 예. 앞으로 우리 또 소장님의 그런 노하우를 좀 자주 모셔서 바쁘시지만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